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조 바이든이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트럼프는 공식 퇴임했습니다. 이로써 미 정치권은 정권교체와 정당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미국 정권교체 이후 세계가 직면할 리스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은 20일 중무장한 주방위군 2만 5천 명의 철통보안 속에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 긴장된 분위기는 미국이 새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기와 위험이 다가오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워싱턴의 이러한 초긴장 상태는 미국과 전 세계에 어떤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리스크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오늘은 그 2가지 리스크를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3개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그 첫 번째 리스크는 변이된 중공 바이러스입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중공 바이러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2021년 현재 세계가 직면한 최대의 위험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이미 9,6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곧 1억 명을 돌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공이 역병 정보를 여전히 은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공 당국이 발표한 누적 확진자는 9만 8천 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4,799명에 불과합니다. 인구 10억 명 이상인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역병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2,418만 명이고 사망자는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6분마다 1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갓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그 첫 번째 국가안보 리스크는 전 세계로 급속 전파되고 있는 변이된 중공 바이러스 사태가 될 것입니다. 또 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 세계 50여 개국에서 변종된 바이러스가 발견돼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70%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현재 영국의 누적 확진자는 346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9만 1,000명에 이릅니다. 영국의 18일 하루에만 사망자가 1,610명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여전히 하루 3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각국도 바이러스 위험이 당면한 최대 과제입니다. 일본은 19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5,320명, 사망자가 104명으로 하루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이 가장 잘 되고 있다는 대만도 최근 외국에서 돌아온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병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도 각종 대규모 단체 행사를 취소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공이 역병 관련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서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지역에서 전시 상태가 선포되었고 해룡장, 라오닝, 허베이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국도 이례적으로 허베이에서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공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정한 사망 사례입니다. 중공의 정보는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중국의 실제 데이터를 알 수 없지만 허베이성의 대규모 감염자를 수용하기 위한 팡창병원, 즉 임시병원이 급하게 건설되는 것으로 보아 엄청난 규모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이먼구 역시 1월 초에 43개의 팡창병원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보아 네이먼구의 상황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역병은 올해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공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와 한 통속이 되어 역병의 실상을 은폐하는 바람에 세계 각국은 방역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했고 결국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초래되었습니다. 지금도 중국과 시진핑
WHO와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또다시 사태를 은폐하여 세계 각국이 방역 시기를 오판하는 일이 되풀이될지 여부가 이번 사태의 최대 위험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글로벌 경제가 또다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중국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난해 전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2%로 예측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도 회복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서 성장을 낙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3.5%, 중국은 7.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만 세계은행의 이 같은 전망은 빗나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세계은행의 전망이 빗나갈 공산이 크다고 보는 이유는 현재 맹위를 떨치고 있는 팬데믹이 조기에 수습될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팬데믹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역병이 조기에 진정된다면 세계은행 전망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방역에 실패한다면 전 세계 경제는 또다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국은 국가 간, 도시 간 봉쇄를 강화할 것이고 각종 사업장 운영도 중단되고 국제무역도 줄어들면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조업을 중단하거나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여파로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고 소비는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소비력이 줄어든다면 국제무역 수요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과 수출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으면서 국제무역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역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외에도 치안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속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엔은 지난해 전 세계적인 곡물 생산 감소로 대규모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번 역병 확산으로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식량난으로 인한 민생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